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R에서 가장 중요한 벡터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전산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자료 구조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자료의 구조인데, 자료가 주로 저희가 데이터로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R에서는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벡터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옛날 과거에 배웠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희가 벡터라는 말을 주로 물리에서 배웠잖아요. 물리에서 방향, 그리고 각, 맞죠? 이런 걸 벡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향이 없는 것을 스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벡터가 아니고 이것은 선형대수 벡터예요. 그 선형대수라는 거는 이제 주로 행렬 관련된 수학이잖아요. 근데 그 수학에서도 우리가 가장 선형대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벡터죠. 그래서 물리의 벡터하고 다르게 선형대수에서의 벡터는 칼럼이 하나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개의 칼럼이 있는 행렬, 이것을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에서 제공하는 벡터는 칼럼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줄로 숫자가 주르륵 나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벡터 형태는 그렇게 되는데, 이 벡터 형태에 한 줄로 주르륵 나열됐다는 말은 예전에 지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X 안에 5개의 숫자를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변수에 똑같은 형태의 방을 5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가 같은 데이터 타입의 공간을 주르륵 만들어내는 것이 벡터입니다. 이것은 same 타입이죠. 같은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은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죠. 로지컬 타입, 인티저 타입, 더블 타입, 캐릭터 타입, 또는 컴플렉스 타입 이렇게 있죠.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벡터 안에 담으면 그 벡터 안에는 똑같은 데이터 타입의 방이 내가 몇 개를 선택해서 넣었는지 표시만 해준다면 그 안으로 같은 데이터 타입의 값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주사위 관련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주사위에 들어있는 숫자는 6개가 있죠?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R에서는 손쉽게 숫자들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컬럼이라는 기호를 콜론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1:6 이렇게 하면 1부터 6까지 정수 형태로 6개의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숫자를 만들어서 die라는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에 저장해라 라고 명령어를 주면, 그래서 die라는 얘를 확인해 보면 그 안에 6개 숫자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벡터 형태입니다. 일렬로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저희가 C라는 걸 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C라는 거는 괄호 열고 닫고랑 같이 쓰셔야 돼요. R 코드를 구글링을 한다거나 보시면 요 C라는 메서드 또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벡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가 실제로 저는 무엇의 약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combine 또는 concatenate 다 하죠. 그 C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column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e C를 하십시오. 그러면 벡터를 손쉽게 만듭니다. use는 빼야 되는데.
자, 연습을 해볼까요? 다시 R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시죠. 자, 똑같이 이렇게 R이 실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R 스크립트 실행할게요. 자, 오늘은 벡터에 대해서 작업하겠다. 자, 먼저 이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C 함수다 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유는 그걸 또다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베리어블에 넣어 두시는 게 좋겠죠. X에 넣어 볼까요? X 한 칸 떼고 화살표, 그 다음에 C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 열고 숫자 6개를 넣어 볼게요. 0, 2, 4, 6, 8, 10 이렇게 넣습니다. 커맨드 엔터 또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하시면 되죠. 아래쪽 콘솔 창에 실행이 돼서 X의 값이 입력이 된 게 보이는데요. X에 뭐가 들어있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X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죠. 자, 024680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벡터죠. 벡터라고 안 쓰여 있지만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얘는 한 줄로만 쭉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벡터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벡터에 보시면 지금 0, 2, 4, 6, 8, 10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벡터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원소 또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벡터 안에 있는 엘리먼트가 몇 개냐 알고 싶은 거죠. 몇 개의 엘리먼트가 있냐. 그 벡터 안에 몇 개의 엘리먼트가 있냐.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길이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6개의 값이 있다. 자, 이 벡터는 6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type of x. 이 벡터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더블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0도 더블이고 2도 더블이고 4도 더블이고 6개의 값이 모두 똑같은 더블 형태의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하나하나의 엘리먼트에 어떻게 액세스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아이고, 이거 하는 방법을 R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대괄호를 이용하고 여기에 숫자를 쓰는데요. 이때 숫자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x3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4가 입력이 되었는데요. 4는 어디인가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R에서는 인덱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숫자 뭐부터 시작하나요? 뭐부터 시작하나요? 인덱스 시작이? 4부터가 아니고 1. 세 번째. 그죠? x의 1이 뭐예요? x의 1 이렇게 컨트롤 엔터 0, x의 2 컨트롤 엔터 2, x의 3 컨트롤 엔터 4, x의 4 컨트롤 엔터 6, x의 5 컨트롤 엔터 x의 6 컨트롤 엔터. 자,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 2, 4, 6, 80을 X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C로 시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다? 벡터다. 벡터는 뭐다?
같은 데이터 타입이 일렬로 있는 거다. 벡터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가로 안에 무엇을 써주냐면 벡터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벡터의 타입을 알고 싶으면 type of 벡터의 이름 이렇게 하면 되죠. 실제로 하나하나의 값에 액세스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을 액세스할 때는 실제 값을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액세스하게 됩니다.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벡터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벡터 값의 순서, 벡터의 값이 들어가 있는 순서. 그래서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값 위에다가 조그맣게 1, 2, 3, 4, 5, 6이 항상 따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것이 벡터예요. 그래서 액세스 할 때는 대괄호로 액세스 합니다. 각각의 벡터 내부에 있는 엘리먼트에. 액세스 할 때, 첫 번째 액세스 할 때는 x1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값을 찾고 싶을 때는 x2 이렇게 하면 이 x 벡터 안에 두 번째 값이 출력이 되죠. x3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열심히 트라이를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y, c, 벡터를 만드는 거죠. 자, 문자열로 해볼까요? a, b, c 이렇게 하죠. 자, 컨트롤 엔터. y를 알고 싶어요. y, 컨트롤 엔터. a, b, c가 들어갔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세 번째 벡터 내에 세 번째에 들어있는 값을 알고 싶다. 세 번째에 들어있는 값을 추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자, 세 번째 있는 값을 추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띄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d job. 첫 번째 추출하고 싶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 대괄호가 벡터 내에 엘리먼트에 액세스하는 방법이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를 해보죠. 여기 다시 우리가 스크립트로 올라가서 스크립트 창을 R에서 우리가 R을 선호하는 이유가 R이나 파이썬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선형대수, 즉 행렬 연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쉬워요. 그래서 R이나 파이썬이 머신러닝 언어로 가장 많이 선호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가 선형대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나중에 좀 더 빅데이터 활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통계에서 그 너머에 있는 머신러닝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연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먼저 element wise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element wise execution 이거는 R에서 또는 파이썬에서 하는 연산법이에요. 어머나 할 정도로 탁월한 연산법이죠. 같이 해볼게요. 먼저 die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사위 한 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R 코드로 이렇게 씁니다.
자, 주석 1개가 준비되었다. 그러면 다이라는 베리어블에 1부터 6까지 넣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엔터,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다이라는 베리어블에 1부터 6까지 들어갔죠.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다이라고 하고 커맨드 엔터. 자, 1, 2, 3, 4, 5, 6이 벡터로 만들어졌습니다. 5를 추출해 보세요. 되죠?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엘리먼트 와이스 엑스큐션이 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에서 뺍니다. 빼기 1. 컨트롤 엔터. 자, 어떤 값이 나오나요? 0, 1, 2, 3, 4, 5. 이건 무슨 얘기예요? 1, 2, 3, 4, 5, 6이었던 애들이 각각 전부 다 1씩 빠져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다이에서 1을 빼라고 했지만 실제 이거는 행렬로 치자면 1, 2, 3, 4, 5, 6을 써놓고 각각 원소마다 1을 뺀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R에서 연산, 벡터 연산이에요. 자,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까요? 2 해볼까요? 2 커맨드 엔터 다이 커맨드 엔터. 자, 다시 2가 더해졌죠? 2가 더해졌나요? 안 더해졌죠?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죠? 심픽스 에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로지컬 에러입니다. 왜죠? 정대민 쌤, 왜 그럴까요? 다이에다가 빼거나 다운 거를 저장을 안 해요. 빙고.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줄에서 다이 플러스 1을 해서 아무 데도 저장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리어블에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호출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얘를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ew die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엔터. 그리고 die는 그대로 1, 2, 3, 4, 5지만 나의 new die는 어떻게 돼요? 3, 4, 5, 6, 7, 8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항상 변수에 넣는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는 다 변수에 넣습니다. 자, 이 다이가 현재 1, 2, 3, 4, 5가 그대로 들어있죠? 플러스 1 콜론 2 이렇게 해볼까요? 다이를 아니지. 여기다. 2, 4, 4, 6, 6, 8 여기에 다이에는 1, 2, 3, 4, 5, 6이 있었는데 이게 2, 4, 4, 6, 6, 8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인가고 이거하고 인가고 이거하고. 어떻게 된 거지? 1 더하기 2 더하고 1 더하기 2 더하고 네. 빙고. 아이고. 그렇죠. 자, 1, 2, 3, 4, 5, 6이었는데 2가 됐고 4가 됐고 4가 됐고 6이 됐고 6이 됐고 8이 됐죠. 1 더하기 1 더하고 2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1 콜론 2 했더니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까요? 4에 플러스 1부터 4. 저 도전 같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빨갛게 뜨는 게 뭐예요? syntax error. 답은 안 나오고 syntax error인 거죠. 근데 답이 나오긴 나왔는데 워닝이 떴으니까 완전한 syntax error는 아니고 아마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현재 다이가 그대로 우리가 1, 2, 3, 4, 5, 6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 4를 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1, 2를 한 게 1, 2, 1, 2, 1, 2 더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4 더했죠. 그 다음에 다시 1, 2 더했어요. 근데 나머지 3, 4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할 때는 현재 벡터의 랭스가 길이가 몇 개인지 알아야 이런 일도 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R이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벡터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